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6살 된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와서 머릿속을 정리하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그동안 오래 참고 기다린 결과를 이제서야 결실을 얻을 수 있었어요. 벌써 16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이제는 잊을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아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들이었고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었죠. 16년 전에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었었고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평소와는 다른 생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길래 제 마음에는 남편을 의심하는 불신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너무 큰 배신감에 더 이상 화를 억누르지 못했어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어떻게 된 게 매일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흔적을 하나씩 만들어 오는 거야? 내가 알아주기라도 바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당신 셔츠 어깨에 왜 립스틱 자국이 있는 건데? 저번에도 자국이 남아있길래 아무 말 없이 지웠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위치에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네? 며칠 전에는 다른 여자의 긴 머리카락을 붙이고 오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 안주머니에서는 립밤도 나왔던 거 알아? 나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건데? 지금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광고라도 하는 거야, 뭐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오해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내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있다는 거 잊지 않았지? 가정을 깨려는 행동을 당신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설명을 해줘봐. 왜 어깨에는 다른 여자의 입술 자국이 생긴 거며 안주머니에는 립밤이 들어가 있고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을 매일같이 붙여오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해달라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어차피 당신은 나를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될 테고 아니라고 말을 해봤자 불신만 커질 게 뻔한데 쓸데없이 없는 변명 만들어서 당신을 안심시켜 주고 싶지 않아. 그래봤자 나중에 더 큰 배신으로 돌아올 텐데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지금이라도 당신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오히려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려는 말은 임신하고 있는 나 말고 여태까지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당신한테는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는 현실 때문에 의무감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있는 거지. 배려라고 해두면 좋을 것 같네. 당신과 보낸 3년이란 시간은 분명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마음속에 무언가 느껴지는 허전함을 채워주기에는 너무 부족했나 봐. 그리고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나 같은 놈은 한 여자의 품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걸 당신과 함께 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구속인데 결혼을 한 순간부터 나는 계속되는 구속을 받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런 삶이 지속될수록 벗어나고 싶었고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게 내 유일한 탈출구였지. 그래서 당신 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가 나오게 하려고 계속해서 몸에다가 증거물을 남기고 있었던 거야. 자만의 입으로 내 자식을 임신한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얘기까지 하는 건 너무 쓰레기 같은 짓이잖아? 나도 사람으로는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소? 태어날 아이는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데려오라고 하셨어. 키워주신다네. 남편은 그동안 기회를 보고 있었고,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냐는 한마디를 하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저에게 안겨주었네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 가정을 만들고 태어난 아이와 행복하게 사는 걸 구속이라고 생각한 남편의 한마디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시모가 남편에게 했던 말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모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걷어들일 생각이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하신 시모와 남편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듣게 된 부모님께서 난리를 치게 되셨고, 부모님께서는 결국 분노하신 상태로 시댁의 문을 두드리고 마셨습니다. 모든 걸 예상이라도 하신 듯 시모는 침착함을 유지하셨어요. 지금 당장 박서방 나오라고 하세요. 사부인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시지 않았다면서요?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왜요?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걸 괜히 나서서 참견한다고 그 결과가 좋아질까요? 어차피 밝혀진 일이고 내 아들이 바람 피웠다는 걸 듣고 오셨잖아요. 제가 둘 사이를 바로 잡으려 했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어요. 다 아시면서 왜 저한테 탓을 돌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여자 구실을 못했으면 제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 한눈을 팔겠어요? 사돈께서도 아시잖아요. 승우가 혜진이를 몇 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왜 다른 여자한테 한눈을 팔았겠어요? 그럼 내 딸에게 문제가 있어서 박서방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네요. 부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 몰라요? 서로에게 사랑이 식는다는 건 둘 중 하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봐도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지는데 제 아들은 어떻겠어요? 남자를 휘어잡을 수 있는 여우 같은 맛이 있어야 하는데 내 아들도 연애할 때는 몰랐지만 결혼하면서 느꼈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매력이 떨어지니 마음이 멀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도 멀어지면서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린 거 아니겠어요? 남자가 밖으로 도는 이유는 다 안 사람 잘못인 거 몰라요? 사돈도 인생 헛사셨네. 혹시 알아요? 사돈 어른도 알게 모르게 뒤에서 호박씨 까고 계실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엄마의 그 딸이니 제가 봤을 때 사돈 어른께서도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계실 게 뻔히 보이는데요? 나만 보이는 건가? 아닐 수도 있으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엄마와 아빠는 결국 시모의 막말에 이성을 잃어버렸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내밀며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면서 저희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을 보자마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뛰어들었고, 시부가 아빠를 막아서며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에 시모는 전화기를 들어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당장 잡아가라고 수화기에 비명을 지르며 어이없는 행동을 보이셨네요.
이런 와중에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뒤에서 모든 상황들을 영화 보듯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좋아질 것도 없다는 현실에 이성을 잃어버린 부모님을 말리기 시작했고 뒤이어 경찰이 오면서 모든 상황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시댁에 찾아간 거였지만 시모의 말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극도의 스트레스가 몰려와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최대한의 진정이 필요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제 발목을 잡았어요.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 버티는 모습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데려가려고 이혼을 하지 않고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에서 양육권의 싸움은 전적으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시댁 집안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시모는 저에게 따로 연락해서 잠시 얼굴 좀 보자며 만나주길 원하셨어요. 저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시모의 얼굴을 보게 되었네요. 어떻게 그리 뻔뻔하세요? 그 사람이 먼저 잘못을 했고 그로 인해 가정이 무너져서 이혼을 결정한 건데 이제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 너무 후회스럽네요. 그렇게 후회하면서 왜 내 자식의 피가 섞인 아이를 고생하면서 키우겠다는 거야? 얼굴 볼 때마다 생각나지 않겠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한테 너는 뭘 해줄 수 있는데?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애가 잘 크겠냐고. 우리도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너를 부른 거다. 그 아이 우리한테 넘기고 너는 새 삶을 찾도록 해라. 그에 따른 위자료는 우리가 섭섭치 않게 챙겨주도록 할 테니까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거라.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 이혼 한번 하는데 돈까지 쥐어줘. 거기에다가 애까지 우리가 걷어들여주는데 이만한 조건이 어디 있어? 어머님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앞으로 뭘 보고 배우겠어요? 더 이상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만 이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혼해 주겠다니까? 그런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애만 우리한테 넘겨주겠다는 약속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런데 그거 하나만 알아둬라. 네가 계속 고집 부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전부 네 탓이다. 지금 저한테 압박을 가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될 줄 아시나 본데요. 어머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혼 사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테고 결국 저한테 얻어가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셔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테니 해볼 테면 한번 해보세요. 시모는 저를 보며 일을 가시더니 후회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시곤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너무 무섭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제 아이가 어떻게라도 될까봐 두려워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털어놓은 뒤 앞으로 있을 상황들에 대비하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뛰어다녔고 시모는 제 위를 날아다니고 계셨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땅만 보고 있으니 하늘을 볼 수가 없었죠.
이혼 소송 문제로 시댁 식구들이 오랜 시간을 끌어오면서 저는 점점 만삭이 되었고 결국 출산을 할 때까지 남편과의 이혼을 끝내지 못했어요.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상적인 가족을 형성했더라면 분명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고 힘을 줬을 테지만 저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있던 건 남편이 아닌 엄마셨네요. 태어날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불안정한 가정으로 인해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빠, 엄마가 헤어져야만 되는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는데 제 몸에 문제가 생겼고 자연분만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원장님의 말에 결국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태반이 아이와 뒤엉켜 있어서 나을 수 없는 상황이라 급하게 제왕절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시작되었고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자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부모님을 바라보며 아이의 상태부터 물어봤어요. 당연히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일어날 수 없는 몸을 강제로 움직이려 했지만 마취가 덜 깨서 그런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연분만을 하는 도중에 태반이 아이의 목에 감기게 되면서 오랜 시간 나오지 못한 상황 속에 뒤늦게 수술을 선택했던 게 문제가 되었다며 태반이 기도를 막아버려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엄마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아이 얼굴을 확인하겠다고 병실에서 나오려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마취가 덜 깬 저를 막아섰고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부모님은 제가 받을 엄청난 충격 때문에 세상 떠난 아이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10달 품었던 아이를 왜 못 보게 하는 건데? 엄마로서 자식 떠나는 건 봐야 할 거 아냐. 당장 이거 놓으시라고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쓰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되기도 한단다. 엄마는 너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 그 아이한테도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몰라. 이런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게 행복하겠니? 그 아이도 그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불가피하게 태반이 목에 감겨 기도를 막아버린 상황이라 너무 늦게 조치를 취한 게 제일 큰 문제였대. 무조건 자연분만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건 너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라고. 우선 너 몸부터 회복하는데 신경 쓰도록 해라. 앞으로의 고통은 엄마 아빠가 알아서 받아들일 테니 여기에서 미련 버리고 새 출발하는 걸로 하자.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 엄마는 제가 진정하지 못하고 아이의 얼굴을 보겠다며 발버둥치기 시작하자 간호사분들과 원장님께서 저를 붙잡았고 침착하라고 얘기했지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병실을 빠져나가려고 온몸에 힘을 주며 저를 말리는 사람들을 밀쳤고 그 순간 아랫배에 엄청난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터지면서 재수술이 필요했고 처음 마취했을 때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자야만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려 하자 그 모습을 지켜본 엄마는 급하게 의사를 불러 또다시 생길지 모를 돌발 상황을 대비해 저에게 진정제를 투여했고
저는 한참 동안 진정제와 수면제를 맞으며 수술 부위가 덧나지 않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정신을 차리면 난리치게 될 거라는 불안감을 부모님께서는 떨쳐내지 못하고 있으셨네요. 결국 저는 태어난 아이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부모님께서 독단적으로 장례를 치렀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이후 현실을 받아들인 저는 그제서야 세상 떠난 아이가 차가운 납골당 유골함에 안치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의 사진이 아닌 초음파 사진으로 제 아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고 저는 그날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열을 하며 세상을 떠나버린 제 아이를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듣게 된 시댁 식구들 또한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없을 때 납골당에 찾아갔다는 말을 엄마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더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곧바로 이혼을 성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채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며 도움을 받았어요. 저 혼자 살아간다는 건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부모님 집에서 나와 따로 살 수밖에 없었네요. 부모님께서 제 의견은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고 태어난 아이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만든 그날의 기억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단 한 번이라도 얼굴을 봤다면 덜 아팠을 텐데 부모님은 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동안 외로운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이런 모습을 부모님께서 지켜보기 힘드셨는지 몇 번이고 집에 찾아오셨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지만 그건 저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견디기에는 잃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을 알고 있던 한 사람이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서로 나눠 가져갔어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저에게 든든한 말동무가 되어주었던 친구였죠. 그래도 의지할 수 있다는 친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회복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바쁜 일상 때문에 한동안 얼굴을 보기 어려웠던 친구와 저녁 함께 하려고 약속 장소로 나가는 도중 갑자기 발생된 돌발 상황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앞으로 잘 가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차량 한 대가 제 차와 부딪히게 되었고 다행히 정면 충돌을 피하기는 했지만 저에게 돌진한 차량 안에 있던 사람은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뒤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다행히도 약간의 타박상이었지만 상대 차량의 여자는 의식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고의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수술실에 들어간 여자의 어린 딸도 검사를 받던 도중 계속해서 울음을 멈추지 않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딱해 보여 가까이 다가가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이 엄마냐고 물어보자 고개를 한번 끄덕인 채 또다시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도 큰 문제는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수술실에 들어갔던 여자는
제 차와 충돌 당시 충격이 너무 컸는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러 온 다른 가족분들이 보이지가 않아 아이한테 물어봤지만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세상 떠난 아이의 엄마를 신원 조회를 했는지 무언가를 아이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상태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아이를 진정시키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물어봤지만 제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와 약속을 잡았던 친구가 사고가 났다는 말에 한 걸음에 병원을 찾아왔고 제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6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었던 부모님께서 갑자기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몸을 돌리며 친구에게 부모님을 불렀냐고 물어보니 부른 적이 없다고 하길래 다시 몸을 돌리자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했던 아이한테 달려가 몸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현장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주변을 살피던 부모님께서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당황스러워하는 부모님께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 순간 엄마가 아이를 뒤로 숨기며 알 필요 없다고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저 아이는 어떻게 아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분명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조사부터 받아야 하니까 경찰서부터 가시죠. 아이가 무사한 건 보셨잖아요? 왜 저 여자분의 차량을 따라간 거죠? 도로에 있는 CCTV를 보니까 꽤 오랫동안 따라붙어서 뒤쫓고 있었던데요. 어차피 조사하면 다 밝혀지니까 숨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엄마가 저 여자를 뒤쫓았다고요? 왜요? 둘이 아는 사이인 거예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고 계신 건데요? 미안하다. 이게 다 우리 잘못이다. 이렇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이 모든 건 전부 다 저 여자 때문이다.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 아이부터 데리고 있거라. 정말 미안하다. 무슨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은 채 경찰서로 연행된 부모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남겨둔 채 병원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친구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적인 진술을 듣게 되었고 뒤에서 듣고 있던 저는 그동안 부모님과 시댁 집안이 엮여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부모님의 배신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거에 부모님은 경악을 하셨네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에게 막대했던 시댁 식구들보다 엄마 아빠가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요.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건 전부 다 너희 아빠가 나를 꼬드겨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야. 그렇다고 모든 사실을 다 말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어쩌겠어. 평생을 숨기고 사는 게 옳은 거라 생각했었다. 처음 사부인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는 돈을 건네주더구나. 그리고 아이를 건네받았으면 좋겠다고 철저한 계획을 말해주었어. 아이가 위태롭다는 걸 위장해서 세상 떠나게 조작을 하면 가담해 달라는 부탁이었지. 그놈의 돈이 뭔지
우리에게 1차적으로 건네준 돈은 생각보다 너무 많았고, 그때 일이 마무리되면 추가적으로 더 주겠다며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게만 해달라고 사부인이 부탁을 했었단다. 박서방이 만나고 있던 여자는 불임이라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를 그 여자의 아이로 위장을 하게끔 손을 다 써놓은 상태였어. 이미 산부인과에도 돈을 쥐어주었고 우리만 사부인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 나쁘지 않은 조건 같아서 사부인의 계획에 가담하기로 했었다. 우리가 선택한 이유는 어차피 네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컸어. 아이로 인한 올무를 벗겨주고 싶었을 뿐이야. 평생을 다른 남자도 못 만나보고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건 너무 끔찍한 결정인 것 같아 결국 사부인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다. 그래서 출산을 할 때 자연분만 해도 되는 아이를 제왕절개에서 꺼낸 거였고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조작을 한 거지. 당연히 수술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그동안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렇게 아이는 사부인에게 넘겨줬던 거다. 그리고 우리는 큰 돈을 받은 뒤에 우리는 그 돈을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쓰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몇 달 전에 사돈댁과 박서방이 여행을 떠났다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와서 듣게 되었고 사돈댁의 재산을 전부 움켜쥔 그 여자는 6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아이를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다면서 데려가지 않으면 고아원에 두고 가겠다는 말에 그 여자를 만나 대화를 하려고 뒤따라 가던 도중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터지게 되었고 사고 난 차량 안에서 네가 내리길래 일단 도망을 쳤던 거다. 엄마의 말에 경악을 하고 말았고 그동안 충격적인 사실들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에 부모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은 저에게 숨겨왔던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고 그날 이후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고아가 될 뻔했던 아이는 제 딸이었다는 말에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어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정말 제가 배 아파 낳은 아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엄마라고 설명을 해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아이는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제 아이가 곁에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좋은 날만 생길 거라고 옆에서 꾸준하게 얘기해줬어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자신들의 욕심들과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었네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딸과 함께한 시간은 어느덧 10년이 지나가 버렸고 16살이 되면서 그동안 가까워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제 딸 서연이도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과거의 아픈 기억은 어렸을 때라도 기억하고 있었는지 엄마라고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딸의 지갑 속에서 사진 한 장을 보고 통곡하고 말았어요. 20년 지기 친구와 중간에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을 지갑 속에 넣어두었고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써 놓았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는 말을 잘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가 엄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날 제 딸 서연이를 품에 안으며 딸에게 내게 다시 찾아온 기적이라고 말해주며 눈물을 쏟아내면서 사랑한다는 말로 제 딸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좋은 일들은 생길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과거에 아팠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